작년하고 올해 초에 예, 네. 바닥 찍고요. 예, 집값이 뭐 서울 같은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여건이 충분한가?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만약에 이 공급 여건이 떨어지게 되면 집값 상승에 이제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공급에 대한 대책이 거의 뭐 2017년, 18년 2년 동안 공급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에 그냥 불을 붙여버린 거죠. 공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집값이 지금 반등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허가 물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예. 주택 거래는 증가하고요. 예, 미분양 물량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6월 주택 통계치를 보니까 전국 주택 거래량이 52,592건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해서 한 4.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예, 4,136건이에요. 작년에 21년 8월 이후에요. 최고치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예. 지금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1,000건이 안 됐습니다. 1,000건이 뭐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600~700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대여섯 배 정도가 지금 거래량이 확 늘어나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388호로 지금 6월 통계치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미분양 주택은 지금 4개월 연속 소폭 지금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추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미분양 주택이 또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양 시장이 좀 호조를 띄고 있다. 근데 이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방 미분양 시장은 좀 어렵죠. 지금 양극화가 좀 이제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요 정도로 이제 보고요. 주택 가격은 지금 회복기에 들어섰는데, 예, 전국의 지금 이제 인허가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의 인허가 실적은 24.8% 감소를 했는데, 근데 착공 실적은요, 인허가보다 더 많이 감소를 했어요. 거의 50.9%.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65.7%.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 채널 내에 올려드렸는데요. 올해만 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3분의 1 토막 납니다. 입주 물량들이요. 그렇죠. 지금 착공 물량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착공도 지금 인허가보다 착공이 지금 더 많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여러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공사비가요. 지금 여러분들 서울의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시공사하고 지금 공사비 갖고 안 싸우는 현장들 없습니다. 다 싸워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거기 좀 몇몇 아는 이제 그 건설업체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어제 좀 저녁에 좀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할 거 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공사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자체가 뭐 이번에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이제 동결했지만 금리 자체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다 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공사를 해도 수익이 안 남는 구조로 좀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착공보다는 그냥 인허가만 받아놓고, 그렇죠. 네. 인허가만 받아놓고 시장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는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택 공급은 사실 민간에서 다 이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섹터에서 다 공급을 하는 건데 공사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던가 원자재값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사실은 뭐 공사를 해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공사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어제 들은 말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차라리 지금 공사하지 말고 땅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 토지로. 그러니까 땅을 매입했던 시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땅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땅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땅이라는 거는 점점 우리가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 어떤 뭐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점점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요. 어찌됐든 민간 섹터에서는 이익이 생겨야지 이제 주택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과중이 되는 가운데 이게 과연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이거를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은요. 네. 그 정비사업장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네. 웬만한 지역 1군 업체도 안 들어가요. 마진이 안 나와요. 1군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성남 같은 지역들도 1군 업체들 안 들어가고 지금 2군 업체들 들어와서 하는 2군 업체들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남 구시가지 개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위례신 도시 아래쪽에. 네. 근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1군 업체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1군 업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지역들은 보통 이제 뭐 실거주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이 시공사의 브랜드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군 업체들이 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 브랜드가 좀 낮은 2군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차질 없이 공급이 될 것인가?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거를 몰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 전 정부 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거 네. 이게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게 안 좋은 거는 너무나 이렇게 뻔한 거고 이제 이게 사실 부동산이 정치와 연결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 부동산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지 않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김이 너무 심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위치에 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이런 정책 펴가지고 내가 있는 동안에 조금 안정을 찾았어. 내가 있는 동안 일단 내가 있을 때 어떤 업적을 조금 나타내기 맞습니다. 위해서 맞습니다. 네. 멀리 보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줄면 분명히 언젠가 제가 모를 거야.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분들이 모르진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근데 사실은 특히 그 주택 같은 경우는요. 네. 정책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거죠. 네. 연속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도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라는 게 언제 나온 건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왜 안 합니까? 뭐 작년에 나온 건데 지금 작년 그쵸? 예. 9월달에 그 그렇죠. 개정안도 나왔었고. 예. 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취득세 중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양도세 아직까지 중과 뭐 완화도 말도 마찬가지고. 없고, 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 논리에 너무 휘둘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자, 이런 거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 믿고 이제 분양권을 매입을 하셨는데 실거주 의무 지금 논의도 안 해요. 그분은 어떡합니까? 그분은 그렇죠. 원래는 나는 그냥 전세금 주고 내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어디 가서 돈을 네. 빌리든가 뭐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잔금 치르려면.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부동산 이 주택 시장은요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장기 플랜을 갖고 예를 들어서 30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이대로 가는 거야. 그죠?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네.